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9월 FOMC 공식 일정은 시작이 됐지만 FOMC 회의 결과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0.75%포인트, 즉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 금리 인상 속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점도표에 대한 내용들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두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어제는 코스피 지수 5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매크로적인 상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매수세는 어느 정도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우리 시장 뉴욕 증시 영향을 좀 받아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출발 증시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30% 하락하면서 2,360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이보다도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0.82% 하락하면서 754포인트 선에 현재 예상 체결 지수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회의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인 오늘 국내 증시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장중 흐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전일 특징적인 종목들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는 항공주 관련돼서 이슈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가 됐다라고 방송에서 언급을 하면서 미국에 이어서 국내 증시에도 일제히 리오프닝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것이 바로 이 항공 관련된 종목이었는데요.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특히 제주항공 전거래일 대비 7% 오른 16,000원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관련된 항공주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진에어가 7.74%, 아시아나항공이 3.55%, 대한항공이 3.19%, 티웨이항공이 2.63% 등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 체결가를 확인을 해보시면 항공주들도 좋은 흐름 오늘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시각 18일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관련 문제가 있고 이와 관련해 많은 일들이 있긴 했지만 팬데믹은 끝이 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언급 이후에도 미국 증시에서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항공주 주가가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현재 시각 19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계획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돼서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만으로도 항공주들, 글로벌 항공주들 전반적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현재 국내 증시에서도 항공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지금 예상 체결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항공주들은 대부분 보합권에서 어제 오른 부분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언급과 관련돼서 수혜를 얻은 쪽이 있었다면 반대로 피해를 본 쪽도 있겠죠.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어제 백신과 진단키트 관련 종목은 줄줄이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 전거래일보다 4.61% 내린 93,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93,100원까지 떨어지면서 작년 3월 18일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진단키트 대장주로 꼽히는 SD바이오센서도 1.48% 하락하면서 29,950원에 마감하면서 지난해 7월 16일 상장 이후 최저가를 경신해냈고요. 대표적인 진단키트 업체죠. 시젠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시젠 역시 장중 27,600원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CJ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8월에 주가가 16만 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랐으나 현재 27위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진정을 계기로 일상 회복을 위한 출구 전략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과 더불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오른 반면 이렇게 코로나19로 수혜를 입었던 종목들은 줄줄이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예상 체결가도 살펴보시면 SD바이오센서 예상 체결가 현재 3.34%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8,950원의 예상 체결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신저가를 다시 한번 경신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CJ는 예상 체결가입니다. 1.26%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27,350원에 현재 예상 체결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징적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울고 웃는 종목들이 있는 가운데 테마를 넘어서 테마 이상의 섹터로 분류되기를 바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 관련주인데요. 이 배달 회사가 로봇 사업에 속속 뛰어드는 가운데 서빙 로봇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로봇 관련주들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로봇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투자 소식과 더불어서 한번 최근에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로봇 관련주들 살펴보시면 특히 로보티즈 어제 오후 2시 13분쯤 로보티즈는 전거래일 대비 12.61%까지 오르면서 25,000원까지 터치해주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배달 회사와 관련된 이슈를 좀 살펴보면 초창기 배달 회사의 로봇 사업 같은 경우 자영업자들의 마케팅을 돕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서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객들에게 알려지면서 이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직원 수 감소 중 일부를 서빙 로봇으로 채워왔는데요. 하지만 이 코로나19 감소세에 더불어서 이 관련돼서 노동자들을 대체했던 로봇 관련된 이 사업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본국으로 돌아갔다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서 이 구인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이 차선책으로 선택을 했던 것이 로봇이었다고 하는데요. 서빙 로봇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달 하순부터 경기도 수원 영통구 소재의 광교 호수공원에서는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로봇 서빙 이 시스템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특징적인 종목으로 꼽히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 예상 체결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26,250원 선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로봇 관련주들의 관심도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예상 체결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좀 살펴보시면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위부터 5위 오늘 분위기 좀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는 0.54%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5,500원 선에 현재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0.62% 하락하면서 48만 500원 선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LG 화학만이 1위부터 5위 사이에서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다는 점 살펴봤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위부터 10위 전반적으로 하락세 우세한데요. 특징적인 종목들 보시면 삼성 SDI 0.79%, 네이버 같은 경우 0.69%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 보시면 HLB만 유일하게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0.23% 상승하면서 43,150원에 현재 예상 체결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게 특징적인 부분은 없는 가운데 현재 에코프로와 셀트리온 제약만이 1% 넘는 하락폭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 오늘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 4분의 전문가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여민 FP,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오늘 장중에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흐름 그리고 종목에 대한 흐름까지 모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매매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오늘 장중에 어떤 흐름이 체크가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 시작 시간에서 저희가 개장 시간에서 잡아볼 수 있는 매매 시그널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개장 상황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개장 상황 바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별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나요? 우선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죠. 우선 그 FOMC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 환율이 제 어떤 외국인들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우선 지금 종목들의 집중을 더욱더 오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업종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나마 좀 그 상승폭을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운수창고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페노선이 3.56%, 대한해운이 2.26%, HMM이 1%. 오늘 해운주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해운주들이 낙폭이 최근에 몇 달 사이에 굉장히 좀 셌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오늘의 그런 상승 같은 경우 약간 저가 매수 관점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14주째 하락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해운주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은 0.39%, 흥하해운은 0.34%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고, 종이목재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는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풍재지가 1.34%, 무림 PMP가 1.16%, 아시아재지가 1.1%, 삼정펄프는 0.85%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좀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산업이 지금 6.65%, 사조동화운이 5.53%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역시 사료주에 대한 오늘 또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료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변동성은 좀 크게 좀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료에 대한 어떤 수급보다도 또 이제 그 사료주들이 환율에 어떤 민감한 모습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료주들 환율과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로 같이 한번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업종 볼까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나마 좀 상승폭을 보여주는 게 이제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양지사가 14.44%의 큰 폭의 좀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면서 신고가까지 지금 오늘까지 하면 7거래 연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우선 양지사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공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약간 잡음이 좀 많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현재 어떤 변동성에 대한 매매보다도 한번 지켜보는 게 낫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질환지교 시큐리티가 5.25%, 디지캡 1.93%,
투산 INT가 0.94%, 신테카바이오가 0.66%, 소포트캠프가 0.6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오늘 WI가 상한가까지 급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듀오백이 1.27%, JST나 0.99%, AD칩스가 0.6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방송 서비스 업종도 괜찮네요. 오늘 장 초반에는 YTN이 13.4%, CCS가 2.43%, KX가 0.5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음식료 담배 업종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시장세는 좋습니다. 대주산업이 지금 9.43%, 그리고 한탑이 8%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료주 오늘 가격 인상 기대감까지 계속 나와주면서 중소형 사료주들은 오늘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어제 좀 엊그제 좀 이슈가 나왔었죠. 이 강원도 쪽에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나와주면서 제주 산업이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그런 부분을 오늘도 제주 산업이 또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사료도 5.23%, 팜스토리가 3.91%, KC피드가 2.66%, 미래생명자원이 2.64%, 이지바이오가 2.5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송장비 부품 업종도 그나마 좀 괜찮네요. 지금 현재 모트렉스, 요새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가, 이 모트렉스의 이 소프트웨어죠. IVI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모트렉스가 지금 4.6%, 그리고 1등이 지금 3.33%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MV H코리아가 3.23%, 삼부모터스가 2.75%, KF가 1.42%, 일제테크가 1.0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 상해 종목들을 볼까요? 시가총 1위부터 10위까지 전 기업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0.9%, LG에너솔루션 0.1%, SK하이닉스가 1.02%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지스가 0.5%, 그리고 LG화학이 0.48% 상승 하락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은 전체 다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지금 현재 2%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기업들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듯이 지금 시장을 좀 감당하는 분위기가 나타나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오늘 좀 이 금융업종들,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KB금융이 0.3%, 그리고 신한지주가 0.14%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국전력이 0.51%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이 적자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어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이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은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전력만 생각하면은 이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이런 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감을 탈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쉽지 않겠죠. 정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물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계속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 인상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KTNG가 0.23% 상승세, 역시 또 금융지주죠. 하나금융지주가 0.2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가총 상해 종목들을 볼까요?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상승세가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네요. 세트넷케어는 1.04% 하락, 에코프로비엠 0.2% 상승, LNF는 0.88% 하락, HLB가 0.35% 하락,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는 보합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1.08% 하락, 셀트리온제약은 0.88% 하락, JIP엔터가 0.32%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이고, RTO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3.4%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최근에 좀 하락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가총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변동폭이 크게 나오는 기업들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좀 파라다이스가 1.19%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마스크 쪽에서 마스크에 대한 완전 해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항공주, 여행주, 특히 이제 카지노주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그런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리오프닝이라기보다도 이제 그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일본이나 여러 가지 해외 입국 쪽에서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몇 달 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리오프닝 수혜주로 봤을 때는 항공과 여행주보다도 카지노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리오프닝 종목들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세하게 지금 현재 개장 상황 살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종목별 장세가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전까지 투자 포인트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눈이 오늘은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살펴보면 코스피 코스닥 수급 상황은 거의 동일하게 포착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계속해서 55,200원이 지나가면서 신저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에 대해서 오늘 잘 잡아내야 될 것 같은데 파트너님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FMC 회의 결과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느냐, 불확실성 제거되느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지수의 차트를 보시면은 3중 바닥을 형성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상승을 좀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25일 정도 상승을 한 약 5주 정도 상승을 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루하게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거의 5주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바닥권의 행보에서는 상승 기간, 그 다음에 조정 기간이 보통 대칭적으로 약간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전체 우리나라 장세가 크게 보면은 거의 저점이 높아지는 쌍바닥 패턴의 완성에 좀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이 거의 터닝 포인트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시간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고 이평선상으로 보면은 61선이 우하향에서 행보로 바뀌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선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골든 크루스가 나왔고 골든 크루스가 나오는 날이 정확히 고점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데드 크루스가 나오는 날 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깨고 내려가는 하락장으로 연출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지지골드 하는 극적인 터닝 포인트의 가능성들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은 61선하고 21선의 크로스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또 주가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21선이라면은 주가가 현재 21선 돌파 한창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에 60일에도 관계를 주가하고 20일하고 관계하고 현재 비교를 하면은 추세를 판단하는데 약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변곡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서 코스피에 있던 흐름들을 보면은 돋보이는 부분들이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조선주 쪽이 바닥권을 좀 터닝하는 그런 요소가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새롭게 뉴페이스 부분들이 오늘 바닥권의 흐름들이 현대미포조선이랑 대우조선해양 이 부분들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상승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주 쪽에 좀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전체 종목별로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면은 최근에 급등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모트렉스가 있죠. 그래서 오늘 모트렉스 쪽 보면은 거의 스마트카 쪽,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 흐름들이 좀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쪽 관련된 자율주행 쪽의 흐름들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면은 뉴페이스 종목으로 한번 보면은 프론티어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프론티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이제 최근의 또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상승 삭발의 음식저도 지역, 바닥권 이제 터닝 포인트, 그리고 21선을 돌파를 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승 캔들이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머트렉스가 상승 반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좀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하는 어떤 섹터 중에서 어떤 그 2차 전지 관련 쪽의 흐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보 모터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보 모터스 같은 경우도 약간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약간 뭐 시초공이 가볍고요. 그리고 횡보 등락을 보이다가 여기서 이 강한 상승들을 해줬죠. 여기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연달아 올라갔기 때문에 삼보 모터스도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된 핵심적인 흐름들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오늘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그 EM 플러스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EM 플러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요거 EM 플러스의 기업 내용 중에 하나 이제 큰 재료가 그래핀 기반으로 하는 축전지 슈퍼 커패시티 개발 소식이 오랫동안 전제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소방차 관련된 이슈기 때문에 요거는 2차 전지 쪽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상승을 했다가 한보 등락을 했다가 매집을 했다가 보통 매집 기간이 거의 한 달에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갭 상승을 좀 동반을 해주기 때문에 EM 플러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2차 전지의 어떤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부분들은 오늘 PI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가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PI 첨단 소재 오늘 이제 3% 내외 움직임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차트의 내용을 보더라도 한번 크게 이제 빠진 부분하고 절반 정도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반등폭에 대한 절반 정도 조정 보인 뒤에 연달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PI 첨단 소재도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평선으로 흐름을 좀 다시 조금 더 추가 부연 설명하면은 61선이 우하향에서 행보로 바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21선이 이제 크로스, 그다음에 지지골드, 정배열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의 움직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PI 첨단 소재도 우리가 약간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다음에 오늘 좀 약세를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요거하고 약간 비슷한 성격의 종목군들, 이녹스 첨단 소재도 약간 비슷합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도 지금 장기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한번 크게 좀 상승했다, 눌림목을 받았고 오늘 좀 밀렸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평선으로 보면은 21, 61선 수렴 뒤에 어떤 그 정배열 이 초기 국면의 음봉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녹스 첨단 소재하고 PI 첨단 소재 이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을 이제 보신 게 좀 좋을 걸로 좀 판단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2차 전지 쪽에서도, 한농화성, 이수화학, 제가 애경 케미칼, 이런 종목을 잘 보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크게 이제 급락한 자리,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이쪽 관련도 이슈가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한농화성이, 한번 최근에 급락을 했지만은, 전체에 올라간 어떤 2단은 올라왔고요. 그리고 2단 올라온 것에 대한 1단 조정, 이 냉난점에서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세 반전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농화성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 애경 케미칼이나 이수화학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정비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후발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이제 2차 전지 쪽에 진출하는 화학주 쪽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이 오늘 뭐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뭐 순환매 한번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외에 오늘 상승하는 섹터 중에서 이쪽 이제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쪽에서는 오늘 대주산업 그다음에 뭐 고려산업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탁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도 개별적으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임상현 파트너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예정이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합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장중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오늘 지난 프로그램 통해서 지난 시간에 또 이야기를 했던 다양한 섹터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눈에 띄는 게 또 원전 그리고 조선 관련된 종목들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개별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시장 전체를 좀 체크를 해드리면 일단은 좀 약보합으로 좀 시작을 했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2%,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0.19% 지금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좀 환율을 좀 계속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일단 환율 자체가 지금 이제 1,390원대를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도 어제는 좀 시장을 좀 매수했습니다만 오늘 좀 매도를 하면서 결국 이제 개인 투자만이 좀 시장에 더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에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장에 좀 매물 보게 된다고 하면 대부분의 이제 섹터들 같은 경우가 좀 이제 파란색 불을 켜고 있습니다만 지금 운수창고라고 나오고 있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좀 이제 해운업 쪽 상당히 좀 코스피에서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특히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 6%, 그다음 페노션 3%, HMM 같은 경우 2%대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출판, 뭐 방송 서비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YTN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상한가에 계속 지속돼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조선이라든지 그 원전 같은 경우는 좀 테마로서 좀 상당히 움직임이 강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보면 좀 원전의 대장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 1%대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중소형단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종목, 뭐 오르비텍 같은 경우 한 3%대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뭐 우진 같은 경우도 3%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장에서 봤을 때는 좀 원전이 좀 하락장에서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좀 해치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섹터로 제가 볼 때는 좀 주목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조선 섹터도 좀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태조 이방원 그래서 사실은 조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고가가 나온 후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신고가를 간 영역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러한 측면에서 좀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 두 섹터가 일반 업종 중에서 상당히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양시장에서 개인들만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좀 강세를 드렸던 섹터 좀 살펴보자면 조선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올라오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가 좀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또 특징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강하고요. 또 오늘
오늘 미디어 방송 관련돼서도 강한 흐름세가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어느 부분을 좀 보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장전에 말씀드렸던 섹터가 있죠. 아, 바로 자율주행 섹터가 네. 있는데 코스닥에서 지금 모트렉스 지금 11%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 네. 보여주고 있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지금 8%대 상승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분명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지금 이제 현대 오토에버를 좀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이 어떤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제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코스피 대형주로 좀 사실 좀 무거운 부분이 있죠. 이에 네. 따라서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뭐 사실은 이제 앞에서 좀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뭐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섹터 자체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좀 일반 섹터처럼 움직이려고 한다면 현대 오토에 대한 움직임을 좀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상한가를 간 종목이 좀 나오는데 네. 지금 코스피에서 화천기계가 있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YTN이든지 네. 한국경제TV 같은 경우도 16%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지분 관련된 좀 어떻게 보면 M&A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고 정말 개별 볼 수- 이슈. 예, 개별 네. 이슈입니다. 특히 이제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영진 교체 이후에 지금 이제 사모펀드가 화천기계 관련된 M&A를 좀 시도하고 있다는 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YTN 같은 경우는 한국경제TV가 YTN으로 지분을 좀 인수했다고 어떤 이런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사실 이러한 좀 약세장에서 좀 개별 이슈로서 좀 상한가에 좀 올라갔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이러한 이슈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공시에 따라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좀 가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단발성인 테마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좀 테마별로 움직이는 것 중에서 저는 이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게 그래도 자율주행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장전에 좀 짚어드렸던 자율주행 관련주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띠고 있는 가운데 모트렉스 지금 현재 좀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사실 뭐 지금부터도 저희는 미리 좀 선점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차분히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 말씀을 장전해 드렸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르고 있는 이런 개별 이슈로 좀 널뛰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약세를 띠고 있는 쪽도 좀 살펴보자면 삼성전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약세를 넘어서 지금 51주 신저가를 자꾸 터치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3분기 컨센서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좀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해주는 좀 모습이 좀 나왔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매도가 나왔었습니다만 지난주에는 그래도 좀 연기금이 좀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투신, 금융투자가 조금씩은 좀 매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를 때 사실은 좀 외국인들의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연속으로 3일 이상 산 케이스가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8월 지금 24부터 한 26일 정도, 요 3일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보게 되면 거의 매도세로 좀 일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55,000원대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바닥이라고 좀 그런데 좀 쌍바닥을 좀 만들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지수의 눌림에 따라서 같이 이제 좀 매도세가 나오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세 가지 관점을 늘 말씀드리죠. 이제 네. 지수로 봐야 되는지, 반도체 섹터로 봐야 되는지, 개별 좀 종목으로 봐야 되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뉴스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14일부터 영국에 좀 머무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좀 타격이 많이 있는 상황이죠. 에 따라서 유럽의 어떤 현지 시장에 대한 부분들 다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이제 ARM인가요? 이 관련된 회사에 좀 M&A 관련된 부분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 또 AI 관련된 부분에서 또 좀 미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어떤 이러한 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삼성전자도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SK하이닉스도 지금 8만 원대에 좀 진입한 상황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마이크론 같은 이제 반도체, 지금 메모리 쪽의 반도체 빅3는 지금 최근에도 좀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나오는 뉴스는 2025년의 호황기를 대비한 좀 선제적 투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가격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좀 역발상을 한다면 오히려 저는 충분히 지금부터 아니 물려있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좀 편안하게 좀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뭐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좀 더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현재 잠시만요. 지금 이제 한 8만 원대, 지금 8만 7천 원대 좀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정고점은 지금 2월 17일에 지금 13만 4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정도까지만 반등을 하더라도 40% 이상의 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사실은 대형주로서 봤을 때는 중소형주의 어떤 상승률을 좀 버금가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기간을 좀 넉넉하게 좀 잡아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 단기간에 뭐 그렇게 30~40%좀 슈팅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좀 포트에 만약에 보여 계신다고 한다면 네. 그냥 좀 적금처럼 이제 뭐 배당주처럼 네. 좀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좀 가격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좀 저는 그 의견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현재 개별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점 시장 분위기 체크를 해봤고요. 오르는 종목과 떨어지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또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별적으로 살펴볼 종목들이 많은 가운데 다음 전문가님 연결을 좀 해볼 텐데요.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시장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업사부님. 네,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관망적인 그런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죠. 아무래도 끝나고 지나고 나서 확인하자 하는 관망 심리가 상당히 짙은 그런 상태이구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이제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이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사실 오늘 대형주 뭐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새로 업그레이드된 마켓 파워에 코스피가 38%, 코스닥이 36%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중에서 그래도 아침 시작에 나름 좀 좋아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찬물을 껴얹은 그런 포인트가 있기는 해요. 자, 다만 오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폭락으로 하거나 그렇다고 엄청나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에 중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재미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 상황이든 뭐가 어쨌다 지금 중요한 것들 뭐 오늘 조선주가 엄청나게 세게 올라오고 방금 전에 뭐 화장품이 괜찮게 올라오고 뭐 많이 훌륭하신 우리 전문가님들 많이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그 조준 앵커께서는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똑똑한 것 같으세요? 혹시 생각하시는 게 문득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누가 제일 똑똑하냐고요, 업사부님? 누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뭐가 가장 똑똑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혹시 컴퓨터? 컴퓨터보다 더 똑똑한 게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물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어디로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렇죠.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죠. 공기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갑니다. 그죠? 뭐 그런 네. 등등등등의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에도 절대 법칙이 있거든요.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죄송합니다만 네. 돈의 절대 법칙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의 절대 법칙을 살필 때는 두 가지만 보면 되는데 바로 수익률과 리스크입니다. 자, 두 군데 투자처가 있어요. 두 군데 투자처가 있는데 둘 다 만약에 수익률이 같다면 돈은 어디로 올라갈까요? 리스크가 작은 리스크가. 곳으로 가겠죠? 그렇죠. 맞아요. 정답입니다. 매우 쉽죠? 자, 리스크가 작은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처가 두 군데가 있는데 리스크가 같습니다. 그러면 돈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갈까요? 낮은 곳으로 갈까요? 높은 곳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기준을 가지고, 그죠? 너무 쉽죠,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물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곳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미국이 시장으로 보면 미국과 한국 중에 어디가 더 안전하죠? 리스크가 낮죠? 네, 리스크가 낮은 쪽은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이 평상시에도 안전합니다. 시장 자체죠. 우리는 또 시중 국가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증권 시장은 시장이 작습니다, 여러분. 환율 시장, 채권 시장이 훨씬 커요. 채권 금리, 수익률 이런 것들 지금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밤 FOMC가 지나게 되면 이 채권 수익률이 어디가 압도적으로 높아질까요? 채권 수익률이요? 네. 채권 수익률 미국이요? 그렇죠. 금리가 높기 때문에 큰 자금들이 채권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미국 시장으로 크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게 하루아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는 미국보다 금리가 높을 때에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신흥국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일 건데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우리가 10월 14일 날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어서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과연 오늘 미국이 75bp의 금리 인상을 해버린다고 하면 그걸 다시 재역전할 수 있을까? 라고 본다면 매우 어렵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환율이 지금 1,400을 뛰어넘어서 쭉 가는 흐름들이 계속 나온다라면 아마도 우리 시장에서 미국 시장으로의 자금 유출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10월 14일입니다. 그때 금통이 있지만 아마도 원래는 0.25% 베이비 스텝을 하려고 했을 텐데 아마도 빅스텝 정도로 올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에서 실행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경제적으로 좀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수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역전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FOMC에서 과연 미국이 금리 인상을 또 안 할까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는 또 금리 인상을 쫓아가면 역전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금리 역전 현상을 계속 맞이하고 계속해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세계 9위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한번 유출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소진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고 시장 대비해서 어떤 마냥의 희망적인 부분들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 제가 삼성전자 관련돼서 얘기를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지난 7월 저점을 깨버렸고 지금도 저점을 또 한 번 오늘 깨고 있죠. 자, 미우나 고우나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주식입니다.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요. 삼성전자가 실적을 얼마나 잘 내고 이런 부분 때문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혹은 대한민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야 되느냐 할 때에도 이게 매도가 개입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대표 종목이 저렇게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코스피 지수 한번 이쪽에서 봐보도록 할 텐데 지난 7월 저점을 깨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미국에서 75bp 금리 인상해요. 그게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니까 알고 있던 거잖아 하고 반등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거기에 매우 강력한 화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서는 조금의 의구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반등을 보여준다라면 만약에 우리나라도 좋다고 반등을 해준다라면 오히려 다시 한번 현금 확보했다가 주도주 섹터를 쫓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시장에서 너무 한 곳만 바라보다 보면 종목에 대해서만 바라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말 간단한 퀴즈로 우리 업사부님께서 인사이트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시장에 대한 자세한 시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그렇다면 업사부님 저희 오후장까지 오늘은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손 놓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의견을 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기왕이면 이제 뭔가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좋겠죠.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강력한 섹터에서만의 접근 정도 부분들은 가능할 거고, 혹은
FOMC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장에 충격 준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터닝해서 상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섹터 종목들을 미리 선별해 놓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우리 도진 앵커께서 안 계셨지만 어제는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등등의 가격대가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저는 접근하고 싶어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55,000원 이하 깨지면 접근 한번 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거의 이제 55,100원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조선주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동안 조선주가 억울한 측면도 좀 있었거든요. 태조 이방원했지만 현대 미포조선 말고는 그렇게 강력한 상승을 보인 게 별로 또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시장이 안 좋을 때 힌트를 주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오늘이 아니라 하더라도 과연 이제 시장 다시 한번 눌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대우조선해양을 한번 노리고 있어 보면 어떨까. 어쨌든 이렇게 장대 양봉이 출현이 되면 눌림목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대형주 쪽에 속하니까요. 그래서 눌림목을 줄 때 한 번 정도 접근 포인트를 보도록 하고 오늘 아침 9시 40분인데 대량 거래가 추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신뢰도는 조금 높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정도 눌러주는 부분들 한 21,000원에서 25,500원 사이 구간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고 있다가 시장이 충격 주든 뭐 하든 간에 이쪽 섹터 이런 관망 심리가 짙은 날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면 아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를 좀 정해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저 하늘 높은 곳을 바라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는 25,000원 정도를 좀 제시해드리고 여기에서 재차 하락을 한다라면 21동 평균선을 깬다면 아마도 시장 자체가 엄청난 폭락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조금은 더 잘 가지고 큰 수익 만들어낼 수 있는 멋진 매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오늘장 전반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시장의 포인트를 좀 짚어볼 수 있는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늘 인사이트를 주시는 김성남 업서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서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중 매매 시그널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오후까지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